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62년 미국에서 발생한 실화입니다. 3명의 수감자가 불가능한 곳에서 탈출했습니다. 알카트라즈 연방교도소였습니다. 29년간 단 한 명도 탈출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1934년 알카트라즈 연방교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섬에 있었습니다. 알카트라즈 섬이었습니다. 작은 섬이었습니다. 육지에서 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다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였습니다. 물살이 셌습니다. 헤엄쳐서 갈 수 없었습니다. 미국 최고 보안 감옥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감했습니다. 알 카포네도 있었습니다. 머신건 켈리도 있었습니다. 규칙이 엄격했습니다. 24시간 감시했습니다. 독방이 많았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29년간 1576명이 수감됐습니다. 탈출 시도는 14번 있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5명은 탈출 중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2명은 익사했습니다. 나머지는 붙잡혔습니다. 교도소는 자랑했습니다. 탈출 불가능하다고, 완벽한 감옥이라고. 1960년 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35세였습니다. IQ가 133이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은행 강도였습니다. 여러 번 잡혔습니다. 여러 번 탈옥했습니다. 13세 때 처음 탈옥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탈옥했습니다. 마지막 탈옥 후 붙잡혔습니다. 알카트라즈로 보내졌습니다. 민우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B동 138번 방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변기, 세면대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육지가 보였습니다. 민우는 창문을 봤습니다. 매일 봤습니다. 자유를 봤습니다.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벽을 조사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환풍구가 있었습니다. 벽 아래에 있었습니다. 30cm x 25cm였습니다. 작았습니다. 환풍구 주변을 만졌습니다. 콘크리트가 낡았습니다. 바다 습기 때문에 약해져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풍구를 파서 뚫는다. 뒤 복도로 나간다. 지붕으로 올라간다. 바다로 내려간다. 헤엄쳐 육지로 간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어려웠습니다.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벽을 팔 도구, 금속 도구, 식당에서 숟가락을 훔쳤습니다. 작업장에서 못을 주웠습니다. 청소 시간에 철사를 가져왔습니다. 숟가락을 갈았습니다.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벽을 팔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팠습니다. 조금씩 팠습니다.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긁는 소리, 파는 소리. 아코디언을 연주했습니다. 민우는 악기를 허락받았습니다. 소리를 가렸습니다. 낮에는 환풍구를 가렸습니다. 판지로 만든 가짜 환풍구를 붙였습니다.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감방 검사 때 들키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은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환풍구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민우는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옆 감방을 봤습니다. B동 140번. 안준석이 있었습니다. 준석은 33세였습니다. 은행 강도였습니다. 동생 준호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민우는 준석에게 제안했습니다. 탈출하자고. 같이 하자고. 준석은 동의했습니다. 동생 준호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B동 152번에 있었습니다. 3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환풍구를 팠습니다.
민우는 138번에서 팠습니다. 준석은 140번에서 팔 수 없었습니다. 벽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민우 옆 136번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팠습니다. 준호는 152번에서 팠습니다. 세 사람은 매일 밤 팠습니다. 조금씩 구멍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뗏목이 필요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했습니다. 우비를 모았습니다. 작업장에서 훔쳤습니다. 50개 이상 모았습니다. 우비를 붙였습니다. 열로 녹여 붙였습니다. 큰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구명조끼도 만들었습니다. 숨길 곳이 필요했습니다. 지붕 위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감방 천장 위였습니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뗏목, 구명조끼, 도구들. 인형도 만들었습니다. 머리 모양 인형이었습니다. 비누를 깎았습니다. 머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장지를 붙였습니다. 피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필요했습니다. 이발소에서 머리카락을 모았습니다. 인형에 붙였습니다.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살색으로 칠했습니다. 진짜 같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자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두우면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넘게 준비했습니다. 1961년부터 1962년까지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구멍이 충분히 컸습니다. 몸이 들어갈 만큼 컸습니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1962년 6월 11일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6월 11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점호를 받았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교도관이 순찰했습니다. 각 방을 확인했습니다. 수감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민우의 방을 봤습니다. 민우가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석의 방을 봤습니다. 준석도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방을 봤습니다. 준호도 자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은 지나갔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형이었습니다. 민우가 만든 인형 머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짜 같았습니다. 진짜 민우는 환풍구 뒤에 있었습니다. 준석도 뒤에 있었습니다. 준호도 뒤에 있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교도관이 멀어졌습니다. 민우가 환풍구를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뒤 복도로 나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파이프가 있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준석이 나왔습니다. 준호도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파이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천장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며칠 전에 뚫었습니다. 지붕으로 통하는 구멍이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습했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불빛이었습니다. 육지 불빛이었습니다. 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유가 보였습니다. 지붕을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철조망을 피했습니다. 감시탑을 피했습니다. 해안으로 갔습니다. 바위가 많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뗏목을 꺼냈습니다. 숨겨놨던 뗏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비로 만든 뗏목이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입었습니다.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물이 12도였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뗏목에 올라탔습니다. 노를 저었습니다. 육지를 향했습니다. 밤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뗏목이 흔들렸습니다. 물살이 셌습니다. 계속 저었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쳤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6월 12일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교도관이 민우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한 교도관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우가 너무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인형이었습니다. 가짜 머리였습니다. 즉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비상사태였습니다. 준석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인형이었습니다. 준호의 방도 인형이었습니다. 3명이 사라졌습니다. 교도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교도관이 수색했습니다. 모든 방을 뒤졌습니다. 환풍구를 발견했습니다. 뚫려 있었습니다. 뒤 복도가 보였습니다. 천장을 조사했습니다. 구멍이 있었습니다. 지붕으로 통하는 구멍이었습니다. 지붕을 확인했습니다. 흔적이 있었습니다. 해안으로 내려간 흔적이었습니다. 해안을 수색했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바다로 들어간 흔적이었습니다. FBI가 출동했습니다. 해안경비대가 출동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보트가 수색했습니다. 바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섬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육지 해안도 수색했습니다. 며칠을 수색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체도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에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노를 찾았습니다. 나무 노였습니다. 떠내려왔습니다. 우비 조각을 찾았습니다. 뗏목 조각이었습니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구명조끼 조각도 찾았습니다. 해안에 떠밀려왔습니다. FBI는 분석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3명은 익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12도였습니다. 30분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물살이 셌습니다. 초속 2m였습니다. 뗏목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뒤집혔을 것이었습니다. 뗏목이 약했습니다. 우비로 만들었습니다. 찢어졌을 것이었습니다. 시체는 바다로 떠내려갔을 것이었습니다. 태평양으로 갔을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FBI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탈출 실패. 익사 추정.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항구도 없었습니다. 보통 익사체는 떠오릅니다. 며칠 후 발견됩니다. 하지만 3사람은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해류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그날 밤 물살을 계산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탈출 가능했다고. 물살이 육지 쪽으로 흘렀다고. 뗏목이 육지로 갈 수 있었다고. 시간도 완벽했다고. 밤 11시 30분은 물때가 적당했다고. 가능성이 있었다고.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준석과 준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살아있다고. 느낌이 든다고. 증거를 찾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습니다. 1962년 크리스마스. 어머니에게 카드가 왔습니다. 브라질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아들들과 비슷했습니다. 매년 카드가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1973년까지 왔습니다. 그 후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1975년 한 남자가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자신이 준석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자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 1년만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거부했습니다.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준석이었을까요? 장난 전화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2013년 편지가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서로 왔습니다. 자신이 준호라고 썼습니다.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83세라고 했습니다.
형 준석은 2011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2008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만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신 정보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경찰은 조사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편지를 분석했습니다. 필체를 분석했습니다. FBI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짜의 가능성이 높다고, 장난일 것이라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었습니다. 2015년 히스터리 채널이 조사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1975년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석과 준호로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분석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준석과 준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85% 이상 일치한다고. 2016년 또 다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알카트라즈 근처 해안에서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1962년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준석과 준호로 보였습니다. 탈출 직후로 추정됐습니다. FBI는 분석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2025년 63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98세가 됐습니다. 살아있다면 준석은 96세입니다. 준호는 95세입니다.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FBI 파일은 열려 있습니다. 미제 사건입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는 1963년에 폐쇄됐습니다. 탈옥 사건 1년 후였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민우의 방을 봅니다. 138번 방입니다. 환풍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구멍이 보입니다. 인형 머리도 전시돼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방문합니다. 탈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감탄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뉩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익사했을 거라고, 바다가 너무 차가웠다고,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다른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살아남았을 수 있다고, 물때가 맞았다고, 뗏목이 육지에 닿았을 수 있다고. 가족들은 믿습니다. 살아있었다고, 남미로 갔다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2020년 준석과 준호의 조카가 인터뷰했습니다. 어릴 때 삼촌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1992년이었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에서였다고 했습니다. 삼촌들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탈출했다고,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 사람은 익사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바다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알카트라즈 탈옥 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1962년 6월 11일 3명이 탈출 불가능한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벽을 뚫었습니다. 1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천재적인 계획이었습니다. 6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탈옥 사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